자, 지금부터는 이제 미적분에 관한 간단한 총평과 전문항에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23번부터 해가지고 27번까지 오는데도 뭐 크게 무리 없이 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냥 뭐 다 계산 문제들이 되어지는 거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25번이랑 26번 계산할 때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약간 그 흔히 말하는 편법, 소위 말하는 야매라 그러죠. 그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계산을 하셨을 거예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4월 달이잖아요. 시간이 꽤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쯤은 25번, 26번 정도 되는 거에 좀 정석적인 풀이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고민할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너무 그냥 대충 그냥 요래요래 하면 되지 않나 하고 그냥 막 끼워 넣어서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아직 수능이 많이 남았으니까 한 번쯤은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 27번 같은 경우는 문자가 2개인 것도 아니고 그냥 문자가 1개 있는 거라서 뭐 너무나 편한 그냥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27번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단 알파는 상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는 그냥 상수인 거예요. 문자가 절대 2개가 아닙니다. 즉 관계식을 2개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만 가지고 미분 때려주면 되는 거라서 뭐 전혀 어렵지 않은 문항이었고요. 이제 28, 29, 30번 3개 남았는데 특별하게 뭐 엄청 새롭거나 뭐 그런 문제는 제 기준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이제 기출스럽게 나온 그런 문제들인데 과거에 좀 유행했던 기출들을 좀 대폭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한 3, 4년, 한 5년 이렇게만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기출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뭐랄까 좀 깊이 더 들어가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충분히 기출에서 변형된 거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의로 된 함수, 즉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언제 점프를 뛰느냐, 그 점프 뛰는 구간이 5군데나 있다.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 극대 극소 접할 때 변곡 접선, 그다음에 점근선 이런 거 확인하는 거잖아요. 총 5군데의 점프 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그래프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쉽게 계산이 되는 거라서 어렵지 않은 문항이었고요. 29번은 늘 하던 등비급수 문제 2개 연립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R1, R2 두고 그냥 계산하는 문제라서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좀 여러분께 볼만한 문제가 30번인 것 같은데요. 30번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과거에 기출에서 나왔던 그 스타일, 그냥 결국 접한다, 뭐 이런 시리즈로 결국 가는 거잖아요. 그걸로 이제 가니까 이제 그나마 문제가 이제 좀 어렵지 않게 풀리는 거긴 한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킬러 이슈가 있었잖아요. 2023년 6월 평가원 킬러 이슈로 이제 그 잣대를 들이대면은 이것도 솔직히 막 제 기준엔 킬러가 아닌데 그 교육부의 잣대로 치면은 이것도 약간 킬러에 들어가지 않나. 뭐냐면 이제 약간 과도한 추론. 이게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의 추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어떤 그 킬러 이슈가 나왔을 때 그 3단계 이상의 어떤 추론이 들어가는 걸 보고 이제 킬러라고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사실상 현재 시점의 어떤 킬러 이슈를 본다면 제 생각에는 교육부 기준상 얘는 킬러 문제인 것 같아요. 무튼 뭐 이 문제는 그냥 이제 우리가 많이 했던 스타일인 거니까 결국 접한다 시리즈로 가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게 왜 접한다 시리즈로 가는지를 이제 추론하는 과정이, 이걸 처음 푸는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과거의 기출들이나 이런 걸 학습하신 분들은 좀 빠르게 얘가 접한다는 걸 알아낼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이 나조건을 봤을 때 극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서 극한 계산할 때 여러분의 해설지처럼 각 케이스별로 다 이제 막 치환해서 계산을 하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만 제가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냥 로필자를 때리세요.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빨리빨리 풀고 싶어가지고, 물론 공통 과목이 좀 제 기준에서 그냥 할만했기 때문에 미적분을 풀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충분했겠지만 어쨌든 좀 빨리빨리 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로피타 때려버리면은 이게 이제 분자가 0이 나오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한 번 더 로피타 때려야 되는구나, 즉 로피타를 2번 때려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미분 가능 함수니까 마음껏 로피탈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로피탈을 쓰시면 접한다가 빠르게 이제 튀어나오고 계산도 좀 빠르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것도 이제 케이스를 잘 골라야 됩니다. 어쨌든 답은 한 개니까 지금 모두 구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잘 골라야 그나마 이제 케이스를 빨리 줄일 수 있는, 네, 약간 운도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문항에서 출발할 거고요. 유튜브에는 사실 뭐 올릴 게 없어요. 문항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화내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유튜브에는 28번, 30번 두 개만 올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제가 공식 홈페이지 다 올려드릴 테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해설 출발합니다. 자, 다음 28번입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문제를 잘 읽으시고 그에 맞는 그림을 찾아가는 건데, 당연히 여러분의 정답지는 케이스를 다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이 문제의 특수성을 잘 보신다면은 그런 케이스를 굳이 나누지 않더라도 좀 한 방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너무 그렇게 막 계산해서 제가 보여드리면은 뭐 약간 야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와중에 좀 적절하게 타협을 해서 네, 좀 뺄 건 빼고 네, 보여드릴 건 보여드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요는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고, 여기를 보세요. 실수 t에 대해서 방정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결국 fx는 넘겨버리면은 x-t 플러스 ft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기울기는 1이고 곡선 위의 점 t, ft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는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함수를 뭐라 그래요? 정의로 된 함수다라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아무렇게나 f 이렇게 있는데 항상 뭘 생각한다? 곡선 위에 있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거, 곡선 위에 있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거,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이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막 곡선을 따라가면서 이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언제 불연속이 되느냐, 언제 점프가 되느냐를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결국 요럴 때, 결국 접할 때가 결국 항상 경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습니까? 또한 이제 뭐 점근선이 있거나, 물론 이런 기울기가 1인 상황에서 점근선이 나오려면은 그 기울기가 1인 쪽에 붙어가는 점근선이 돼야 되는 거니까 좀 현실적이진 않는 것 같고, 요렇게 생겨먹은 그래프에서 뭔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가지고 뭐 교점 개수가 달라진다라고 볼 때는 결국 뭘 찾는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접할 때를 찾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접할 때가 이제 결국 경계가 된다, 또는 만나는 교점의 뭐 교점, 이런 것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지금 만나는 거잖아. 두 개가 꺾여져서 만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그래프만 놓고 본다면은 접할 때가 경계가 되겠지만, 두 개가 만난다라고 했을 때는 또 만나는 교점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있는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는 건데, 불연속인 펑크 지점, 소위 말하는 점프 지점이 몇 군데다? 5군데나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P라고 하는 거는 이 경계가 되어지는 건데, 이 경계를 두고 두 번째 점프 지점, 세 번째 점프 지점 사이에 경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점프 지점은 10이다라고 줬어요.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출발합니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lnx 더하기 3부터 그림을 그려야 되죠. 그러니까 1을 넣으면 3이잖아요. 네, 1을 넣어주면 3이야.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개수 변하는 거 잘 봐야 되는 거니까, 보통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최대한 실사판에 가깝게 그림을 그려주는 게 유리합니다. 됐죠? 1,3을 지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딜 지났냐 봤더니 2를 집어넣으면 4죠. 2라고 하는 거는 2.71818인 거니까 대충 2, 3 있으면 2.7 이쯤이죠. 여기를 집어넣었을 때 4가 돼야 돼요. 즉 얘가 한 이쯤, 여기를 그냥 지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점근선은 Y축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림을 그린다면은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그려야 돼요. A의 lnx 더하기 B의 절대값, 얘를 그려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A가 1보다 크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얘가 지금 어딜 지나요? 1,b를 지나요. 1,b를 지나는데 누가 봐도 이 b는 음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b가 양수면은 생각해봐. 한 이쯤 지나나 생각해봐. 이쯤 지나는데 예를 들어 좀 더 빨라, 속도가.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은 어쨌든 만나는 교점에서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래야 일단 연속이 되는 거잖아요. 갈아타기를 시전하려면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쭉 가다가 갈아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에서 내가 기울기 1인 직선 쭉쭉쭉 그려가지고 점프 지점 5개 나오느냐? 안 되잖아요, 지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그림을 내가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뭔가 b가 굉장히 작은 음수라는 힌트를 갖고 지금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뭔가 점프 지점은 접선이 되어지는 거니까 얘를 한번 미분해 가지고 언제 기울기가 1인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를 보세요. 요거 미분하면 x분의 1이죠. 그러니까 1 넣으면 1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기울기가 1이에요. 이게 기울기가 1. 이게 사실은 어떤 기준선이 돼요. 기준선이. 여기서 뭔가 뭐 만나는 점에서, 얘랑 만나는 점에서 뭔가 또 점프가 되겠죠. 그래서 생각을 가만히 해봐요. 내가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여기 있는 흰 선보다 빠르게 지나간다. 빠르게 지나가고 이왕이면은 갈아타야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것보다는 뭔가 느낌이 이런 느낌이 돼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뭔가 음수가 되는 부분은 꺾여져 가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고 쳐도 어쨌든 만나는 점에서 갈아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여기 있는 1,3은 건드리면 안 돼요. 여기서 어쨌든 점프 지점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를 갖고 간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5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꺾여져 올라가는 이 부분이 이 만나는 점 있죠, 만나는 점. 이 만나는 점이 무조건적으로 이 1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좀 더 점프되는 점의 개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림을 그리실 때 여러 개의 그래프를 막 다 그려볼 필요가 없고 그냥 꺾여서 이렇게 만나는 걸 생각할 거니까 그냥 내가 이런 거 하나, 요런 거 하나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기울기 1인 직선을 막 넘어서는 거 하나, 그리고 접할 때 하나, 3개를 생각해보면 돼요. 당연히 근데 이제 과거의 기출의 학습을 이제 좀 하신 분들은 요렇게 되는 거 하나, 얘를 요 접선을 뚫고 지나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얘가 접하는 거 하나, 셋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뭘 하시겠어요? 당연히 접할 때를 하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접한다 하면 그냥 답이 나오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해설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니까 요거랑 요거 뚫고 지나가는 거 걸러볼게요. 걸러보고 이제 접한다로 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이 꺾여져 올라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쳐요. 그러면은 여기 만나는 이 점에서 뭐가 되면 돼요? 갈아타기를 시전하면 되죠. 물론 여기도 만나는 점이 있기는 한데 최대한 많은 개수, 점프 지점을 5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이런 부분이 필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여기가 P가 돼주는 게 유리한 거예요. 여기가 P. 이렇게. 그러면 점프 지점에 몇 개 나오느냐? 자, 일단은 보세요. 여기 있는 얘를 그대로 제가 몇 개를 복사를 떠볼게요. 일단은 여기 있는 이 흰선 곡선이 쭉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저 밑에 있을 때부터 해보면은 몇 개 만나요, 얘가? 얘가 몇 개 만나요? 그냥 이렇게 만나요. 여기 위에, 요 위에 하나 만나겠지. 하나하나 만나다가 어디를 올라오게 되면
탁 이렇게 만나는 점. 만나는 점. 그때의 최초에 만나는 이 점 있죠. 이 점. 얘가 K1이 되는 거예요. 요때 몇 개 만나요? 하나, 둘, 셋. 점프 지점 생기는 거잖아.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얘가 올라가 볼게요. 요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이걸 하나 복사할게요. 자, 그러면 올라가면 얘가 몇 개 만나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어떤 순간이 와요? 또 여기서 이렇게 딱 접하는 순간이 오겠죠. 왜 그렇게 돼요? 이쪽에 있는 얘가 얘보다 스피드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쪽에서 반드시 기울기가 1되는 지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프라임의 사이값 정리로 받아들여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 딱 이렇게 접하는 지점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접할 때에 만나는 교점들도 다 점프 지점이 돼요. 맞잖아. 이 점에서 기울기 1, 이 점에서 기울기 1, 이 점에서 기울기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들이 다 점프 지점이 돼요.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어때요?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다가 여기 2점. 1이 될 때 또 한 번 점프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으로 치면 얘가 지금 K2가 되는 거고 얘가 K3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현재 상황은 때 모순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 P라고 하는 게 반드시 뭐가 된다 그랬어요? K2와 K3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상황은 K3가 P보다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봐도 여기도 점프 지점, 여기도 점프 지점, 여기도 점프 지점이 되면은 5개가 아니라 5개를 넘겨버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그림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즉 이거는 탈락.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얘를 이렇게 막 뚫고 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찬가지로 꺾어줘야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절대값이 되어지는 거니까 꺾어줘야 될 거고 여기 만나는 이 점이 결국은 이제 또 P가 되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얘가 그림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여러 개를 한번 갖고 와보면은 자 여기 만나는 교점이 또 있겠죠? 교점이 있다고 치면은 여기가 첫 번째 K1 그리고 쭉 올라갔을 때에 자 어쨌든 이것도 이제 파란색 표시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얘가 이렇게 타고 올라갈 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계속 하나 둘 셋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뭐가 된다? 이 1이 K2가 되는 거예요. 그 여기 만나는 요 교점이 뭐가 된다? K3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면 요 P가 K2와 K3 사이에 있다까지는 맞아요. 맞고 이제 그 다음을 보면은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오면 어때요? 다시 하나 둘이니까 여기서 뭐가 된다? 여기가 K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위에가 되어지는데 위에가 되어져요. 얘가 지금 어쨌든 뚫고 가되 결국은 이런 그림이 되잖아요. 뚫었지만 다시 얘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도 존재하냐면은 얘랑 똑같은 기울기 가지는 또 접선이 1되는 지점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가 또 만나는 지점이 이렇게 또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프 지점이 5개가 안 되고 여기도 점프 지점, 여기도 점프 지점이 되어서 5개를 넘겨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똑같아.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뚫고 가지도 말고 안으로 굽지도 말라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가 된다? 접할 때가 정답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접하는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얘가 절대값을 취해서 꺾어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꺾어져 갔어요. 다시가 그림이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렇게 파란색 부분이랑 보시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도 다시 복사를 해서 갖고 오면은 딱 여기 이 지점 요렇게 요 만나는 교점 요런 게 다 점프 지점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 지점 요게 첫 번째 K1. 그다음 얘를 올렸을 때에 접하는 건 없잖아요.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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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 얘가 두 번째 점프 지점. 그리고 여기가 네, 세 번째 점프 지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접할 때 요때가 어째요? 네 번째 점프 지점이고 그 네 번째 점프 지점이 10이다 그랬어요. 10, 이렇게 오면 돼요.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는 그러면 다섯 번째 점프 지점은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어디겠어요? 결국은 얘가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여기도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또 뭐가 생겨요? 만나는 교점이 생겨요. 여기가 다섯 번째 마지막 점프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그어주면 점프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된다라고 하는 것만 딱 찾아내면은 나머지 그냥 금방 그냥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뭐부터 할까요? 자, 첫 번째 요 함수가 이제 절대값 풀어버린 얘잖아요. 얘니까 일단은 요거를 미분한 거. 요거 미분하면 뭐예요? 요거 미분하면은 x분의 a죠. x분의 a고 내가 여기에 x에 10을 넣었더니 뭐가 돼야 돼요? 기울기가 1이 돼야 돼요. 그쵸? 아하, a는 10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하, 요게 지금 10이에요. 10. 그리고 지금 요 직선을 보세요. 요게 기준선이라 그랬죠? 요게 지금 1,3을 지나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1이고 1,3이 돼야 되니까 x 플러스 2야. 거기 위에 이 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0을 넣어주면 얼마가 되겠어요? 12가 돼줘야 돼요. 따라서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10을 넣어주면 10 ln 10 더하기 b가 12가 돼주면 돼. 따라서 b라고 하는 거는 12 마이너스 10의 ln 10이 되어집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지워주면은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요렇게. 요 함수야, 요 함수. 됐죠? a도 찾았고 b도 찾았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뭘 구하라고요? ln p를 구하라 그랬어요. ln p.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ln p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p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죠. 경계가 된 여기가 p예요. 그러면 원래 끌어올리기 전 상태에 p를 집어넣어주면 뭐가 돼요? 어디 집어넣어줘야 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는 거죠. 여기다 p를 집어넣어주면 10 ln p 더하기 12 마이너스 10 ln 10. 원래 이렇게 돼야 돼요. 원래 이 점이에요. 이 점인 건데 내가 뭐 했어요? 꺾어 올렸죠. 꺾어 올렸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p,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음수치하면 되겠죠. 따라서 10 ln 10. 여기에 음수치하면은 마이너스 10 ln p. 또 여기에 음수치하시면 마이너스 12. 요게 요 점 p의 좌표가 되어진다. 그리고 그 점이 어디 위를 지나면 돼요? 요 곡선, 흰색 곡선. 흰색 곡선이 뭐죠? 문제에서 보면 ln x 더하기 3이잖아요. 요 곡선 위를 지난다 하면 끝나는 거죠. 끝났어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여기 ln에 x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p를 집어넣어요. p를 집어넣고 더하기 3을 해주면은 뭐가 돼야 돼요? 요 y좌표가 돼야 돼요. 10 ln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ln p, 그리고 마이너스 12 요렇게.
요거를 이제 구하시면 정답인 거죠. 어쨌든 우리는 lnp를 원하는 거니까 얘를 넘겨버리면 11lnp 이렇게 되어지고요. 요거 10ln10 요 넘어가 버리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lnp를 원하는 거죠. 요거 구하시면 정답이에요. 정답은 마이너스 11분의 15 플러스 11분의 10 ln10. 네, 정답 1번이 정답입니다. 설명은 길게 해드렸지만 정의로 된 함수 시리즈 위에 놓고 그었을 때 만나는 이 교점들이 다 점프 지점이다라는 걸 아시면은 금방 아실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늘 그렇듯 접할 때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었을 때는 그냥 바로 이제 풀 수 있는 건데, 다만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이때는 왜 안 되는 거지? 이때는 왜 안 되는 거지? 이 정도는 여러분 좀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다음 30번입니다. 제가 총평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킬러 이슈가 없던 시절, 그때 같으면 와, 문제가 참 예쁘다, 또 특수 케이스다, 또 문제가 참 잘 만들어졌군요 라고 이제 말을 하겠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킬러 이슈가 있고 난 이후부터는 어쨌든 이게 이제 좀 과한 추론이 되지 않나, 3단계에 걸친 추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가 제시하는 그 과한 추론에 얘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무튼 예전의 기출 문제들을 잘 학습하신 분들 있죠. 과거에 좀 엄청 어려웠던 그 17, 18, 19 요때 기출 문제들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거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앞선 그 28번이랑도 약간 결을 비슷하게 가져가요. 결국은 또 이제 특수 케이스, 접할 때가 정답이 되어지는 건데 어떻게 길을 찾아가는지, 마지막에 극한 계산이 아니라 좀 소위 말하는 불법 시술 로피탈 쓰면 얼마나 좀 더 짧아지는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출발합니다. 최고차 한계수가 1이고요. 네, 요렇게 0이래요. 그럼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요거 간격이 2, 간격이 2다. 먼저 요걸 떠올리셔야 돼요. 요게 마이너스 1, 1, 3. 정확히 이 간격이 같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군데만 0이 되느냐, 또 다른 게 있는 거냐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관통하고 또 관통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뭔가 또 이제 접하는 상황이 생길 거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돼요. 당연히 머릿속에는 접한다가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읽어 나갈 때 한 번은 빠르게 그냥 읽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이걸 막 뽑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이 문제를 쭉 한번 그냥 읽잖아. 이렇게 쭉 읽었을 때 여기 있는 이 hx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부호 변화가 두 번밖에 생기지 않아야 되거든요. 부호 변화가 두 번 생기는 것까지 커버를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접해줘야 부호 변화가 두 번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 있는 그 2차 함수가 커버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네 번 지나게 되면은 벌써 부호 변화가 3번, 4번, 하나, 둘, 셋, 4번이 일어났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2차 함수로 절대로 얘를 커버를 못해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조건만 딱 봤을 때는 뭔가 접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지금 상황상. 어쨌든 그냥 다 지난다, 4개 지난다는 좀 배제를 하고 뭔가 좀 접하는 상황을 놓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상황이 약간 그 상황이죠. 뭔가 hx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네, 얘가 어쨌든 간에 최대 부호 변화가 2번이 되어지는 거니까 앞에 있는 이 gx도 이왕이면 최대 2번 일어나면 되는 거죠. 부호 변화가. 여기서 막 부호 변화가 4번씩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가할 조건의 어떤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고, 이 gx 다시 한번 보세요. gx는 분모는 다항함수예요. 그 다항함수는 어쨌든 간에 부호 변화가 2번 일어나면 돼요. 그럼 반드시 무슨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이 삼각함수는 부호 변화가 없다.
이게 첫 번째 마인드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막 부호 변화가 많이 일어나. 막 사인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마이너스 A 되는 게 막 난리나. 막 난리나. 이러면 여기서 부호 변화가 엄청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설령 밑에 있는 fx가 부호 변화 2번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이 hx가 감당을 못합니다. 맞죠? 얘는 딸랑 최대 부호 변화 2번이잖아요. 2차 함수인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마인드는 뭐다? 이쪽은 부호 변화가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되셨어요? 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자, 극한값을 한번 써볼게요. 그럼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에 어쨌든 3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0은 아니잖아요. 3 근처에 있는 거니까 극한은 0은 아닌 거니까 여기 뭐가 와야 돼요? fx분의 위에 뭐가 와야 돼요? 사인 k분의 파이 x 플러스 a. 요 극한이 어디로 가야 돼요? 64분의 파이 제곱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분모 0으로 가잖아요.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줘야 돼요. 생각해봐. 아까 분명히 내가 사인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a랑 이렇게 부호 변화가 많이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0이 되는 게 이때 그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접한다는 거지. 접한다는 거지. 접해야 되는 접해. 접해야 부호 변화가 없으면서 만나는 교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결국 이때 딱 알 수 있는 거는 아 a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a가 1이잖아요. a가 1이 돼주면 여기 1이 되어지는 거니까 사인 k분의 파이가 x에 뭘 넣었을 때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냐고요. 사인은 2분의 3파이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이제 x에 3이 들어가주면 사인 k분의 파이에 3 요렇게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1 돼줘야 여기에 분자가 0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2분의 3파이가 나오기 위해서는 k 얼마 돼주면 돼요? 그냥 2가 돼주면 돼. 즉 a가 1일 땐 k가 2인 거예요.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데요? 플러스 1 되면 돼요. 언제 사인이 1이 돼요? 2분의 파이가 돼야 되니까 이 k가 얼마 돼주면 돼요? 6 되면 돼요. 6분의 3파이니까 2분의 파이잖아요. 즉 이때가 6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케이스로 그냥 나눠지는 겁니다. 그냥 두 개 케이스 하시면 돼요. 이게 참 뭐 같은 게 답이 지금 모든 케이스를 더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 골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잘 선택해야 돼. 잘 찍어야 돼요. 저는 이제 그냥 앞에서부터 했는데 그게 답이었어요. 그게 답이었고 이제 만약에 이거부터 한 사람들은 돌아갔겠죠. 네,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A가 1이고 K가 2일 때를 해볼게요. 그럼 뭘 점검해봐야 돼요? 다시 리미트 fx분의 K가 현재 2잖아요. 사인의 2분의 파이 x 그 다음에 A가 1이잖아요. 요거죠. 네, 요게 뭐 어디로 가야 돼요? 64분의 파이 제곱으로 가야 돼요.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원래는 이게 또 미분계수로 가주면 제일 좋은 거니까 막 여기는 이렇게 해야 돼. 얘를 뭐 g라고 하면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의 g3 이렇게 됐죠? 3을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이 되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의 g3 이런 식으로 해서 g3 만들어주고 여기도 fx가 되어지고 f3도 0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분자 분모에 다시 또 x 빼기 3 이렇게 해주면 돼요. 해주면 돼. 근데 난 그게 싫어. 왜? 아니 로피탈 정리라는 게 있는데 왜 굳이 이걸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분 가능 함수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 로피탈 정리를. 그냥 바로 갈게요. 그냥 바로 과감하게 로피탈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평가원에서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면 되게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보고 굉장히 희열을 느끼고 굉장히 막 와 문제 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이 이제 이 문제를 풀었다라는 자부심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평가원 입장에서는 로피탈로 빨리 풀려? 그럼 안 돼. 수능에 낼 수 없어.가 되는 거죠. 네. 자, 아무튼 미분했어요. 2분의 파이에 코사인의 2분의 파이 x 이렇게. 거기 3을 넣어요. 3을 넣어주시면은 요게 2분의 3파이가 뭐가 돼요? 이게 0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0으로 가는데 어떻게 64분의 파이 제곱이 되는 거냐? 왜 그래요? 얘도 0이라서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프라임의 3이 0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F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1, 3이 있는 건데 요 3에서 뭐가 돼야 돼요? 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은 얘를 어떻게 줘야 돼요? 한 번 더 미분해 줘야 돼요. 한 번 더. 한 번 더. 2 프라임.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의 4분의 파이의 제곱에 사인 2분의 파이 x. 요렇게 해줘야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3을 다시 한번 대입하시면은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위에는 4분의 파이의 제곱이 되었고 여기는 2 프라임의 3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64분의 파이 제곱이냐? 라고 하는 질문은 그러면 2 프라임의 3은 16입니까? 를 물어보는 질문이라고요. 이것만 검증해 보면 돼요. 그럼 뭐 하시면 되냐면은 F가 지금 이거잖아요. F가 관통이니까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번 관통했어요. 3 접하죠? 요거잖아요. 요렇게. 이거 두 번 미분해서 3 집어넣으면 16이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거 하시면 돼요. 다만 쌤 이거 어떻게 두 번 미분해요?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한 번만 딱 미분해 볼게요. 미분하면 앞에 미분 뒤에 그대로 앞에 그대로 뒤에 미분 요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또 한 번 더 미분을 하지 말고요. 나는 2 프라임의 3을 구할 거니까 뭐 해주면 돼요? x 빼기 3을 없애버리고 3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얘는 그냥 0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그냥 얘 없다고 치고 3 넣어주면 답이에요. 8이 16 되잖아. 오케이 이렇게. 게임 끝 이렇게. 오케이. 정답입니다. 네, 정답이에요. 지금 뭐 구하라 그랬냐면은 F의 K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K는 현재 2잖아요. F의 2를 구하시면 정답입니다. 여기에 2를 집어넣으면 돼요. 3이죠. 정답은 3이 정답입니다. 물론 두 번째 해야 돼요. 원래는 두 번째 해야 돼. 두 번째 뭐 해줘야 돼요?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고 K 6일 때를 해줘야 돼.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해보세요. 똑같아. 다만 이게 이제 2분의 파이 x가 아니라 6분의 파이 x 되겠죠. 6분의 파이 x가 되고 똑같이 미분 때리면은 또 얘가 분자가 0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분모가 2 프라임 3이 0이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얘가 접한다로 갑니다. 똑같이 해보시면 얘가 이제 요 답이 나오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걸 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해보시면 그냥 안 되는 걸 알아요. 또 할 필요는 굳이 없는 거죠. 다만 이걸로 먼저 시작하신 분들은 에이 이게 아닌 거잖아 하고 다시 또 두 번째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뭔가 시간 싸움에서 둘 중에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갈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할 거면은 모두 골라라를 하든지 더하라고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로피탈을 쓰면 빨리 풀리고 둘 중에 하나 잘 찍으면은 빨리 답이 나온다.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수능 출제하시는 분들도 저랑 생각이 비슷할 겁니다. 뭔가 이제 선택의 순간에서 뭔가 시간 차이가 나고 그리고 뭔가 교육 과정이 아닌 불법 실수를 했을 때 좀 더 빨리 풀리는 문제가 있다? 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워낙 이제 소재 자체가 좀 소스 자체가 접한다 시리즈가 되는 거고 이런 거는 이제 워낙 옛날에 나왔던 거라서 뭐 최근에 나오는 트렌드랑은 좀 결이 좀 다르다. 그렇지만 공부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나가는 훈련을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문제였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